결혼 인연과 그 횟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초혼, 재혼, 미혼, 그 좋은 배우자, 불리한 배우자성, 내 사주에 백호나 관성인묘 그런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결혼하셨나요? 미혼인 분도 계실 거고 이혼과 결혼 다 해본 분도 계실 거예요. 재혼도 있으시겠죠?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것은 매우 복잡하고 설명할 수 없는 인연에 그 무엇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눈에 뿅 했다거나 아니면 부모 권유로 만났다거나 친구가 혹은 부부가 동업자 마인드로 어찌어찌 하다 보니 그만 이혼은 많죠? 다 사주에서 유추해 볼 수 있는 글자들의 조합이에요. 월지가 맞으면 환경이 그렇게 조성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일지가 붙으면 둘이 뿅 하는 거고요. 시지가 붙으면 자식자리 기운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런 인연으로 만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은 어떤 식으로 결혼하셨나요? 인간은 감정의 동물이잖아요. 감정이 결혼이라는 결정에 더 좌우되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어떤 사람은 이성적인 생각, 조건으로 사람을 찾기도 합니다. 아마 식상 계열이 주로 감정으로 만나는 사람들이겠죠. 식신상관, 일지 그런 계열, 또 인성 계열은요. 그 인연을 찾는 기준이 달라요. 식상과 인성은요. 나는 인성일주다. 정인이라면 엄마를 찾는 심리로 배우자를 찾고 여성 식신상관일주는요. 자식을 찾는 마음으로 남편과 배우자를 찾죠. 여성이 식상일주라면은 배우자 자리에 자식을 둔 마음이니까 자식을 찾는 마음으로 남편을 찾는 거잖아요. 보살피고 서포트하려는 본능. 식신제살은 더 심한 거예요. 구체적인 사주 이야기를 하기 전에 제가 만난 어떤 여성분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오래전에 한 10년 가까이 된 것 같아요. 아주 참하고 예쁜 여자분을 모임에서 잠깐 만났습니다. 우리 모두 재미있게 놀고 있는데 그분이 갑자기 일어서요. 자기 가봐야 된다고. 딸이 유치원생이래요. 50 다 된 나이에. 그래서 딸이 올 시간이 유치원에서 올 시간이 됐다고 하면서 막 서둘러 가요. 그러니까 저는 좀 깜짝 놀랐어요. 그때가 나이가 몇인데 유치원생 딸이 있다고? 늦게 결혼했네. 그렇게 예쁘고 참하고 조신하고 그런 사람인데 남자 인연이 이렇게 늦게 들어왔다고? 없었다고? 뭔 사연이 있는 거잖아요. 뭐 재혼인가? 막 이런 생각도 하고 궁금해지죠. 그래서 다음에 만날 때 조심스럽게 그분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때 지금 황당한 황당해요. 그 이야기가 뭐냐면 내용이 그분의 엄마가 어디 가서 사주를 봤대요. 딸 사주를. 근데 늦게 시집 가야 된다고 했대요. 그래서 엄마 말 듣고 얌전히 집에 있다가 아까운 청춘 다 버리고 늦게 결혼을 했더랍니다. 그러니까 진짜 기가 막히죠. 그래서 저는 지금 말 안 듣는 사람이거든요. 야, 이렇게 말 잘 듣고 이런 사람. 엄마 말 듣고 이럴 수도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답니다. 여러분은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엄마가 너는 늦게 시집 가야 된대. 막 그러는 제 생각. 인생은 한 번뿐이고 그 인생에 남자가 둘이건 셋이건 그래도 제 나이에 그 정열은 불태워봐야 하지 않을까요? 제가 식상 계열이라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런 말을 하는 거겠죠? 더 이야기를 해볼까요? 이건 순전히 제 이야기예요. 제 생각. 어떤 사람이 이제 나이가 먹어가지고 석양을 등에 지고 자신의 인생을 반추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내 생각에 나는 밥만 먹고 말 잘 듣고 안전하고 남에게 손가락질 안 당하고 살아왔어. 그래서 나는 추억할 거라고는 없지. 남들이 경험 못했을 내 마음속에 뭐 로맨스라든지 추억이라든지 심하면 비밀 그런 거 없어. 나는 모범생이야. 그러면 누가 박수 쳐주나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그래서 나는 반듯하게 살아와가지고 눈이 와도 비가 와도 어떤 드라마를 봐도 어떤 상황이 되어도 어떤 감정을 자극하는 외부 상황에서도 나는 아무 생각이 없는 통나무지. 제 입장에서는 제 생각에는 참 답답하게 느껴졌어요. 좀 바보 같은데? 이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건 저의 견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인성까지 추가된 식상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분은 안 그런 사람이었던 모양입니다. 모범생. 이제 반듯하게 산다는 것은 관을 지킨다는 거잖아요. 남을 의식하면서 사는 거. 나를 채워주는 내용물보다 남보기 좋은 것을 가지려고 하는 사람들이죠. 나는 깨끗하고 고결해. 뭐 그래서 어쨌다고 아니 그렇다고 이렇게 남이 인정 안 해주면 쓸모없는 것들입니다. 남의 인생을 사는 사람 같이 느껴졌어요. 나이 먹어서도 그렇게 예쁜데 젊었을 때는 진짜 예뻤을 것 같은데 방구석에 처박혀 있었다고? 어이구. 그래서 이제 다시 이야기로 돌아가서 사주에 관이 많은 사람 있잖아요. 뭐 여성이 관이 많으면 남자가 많다고 합니다. 그분도 사주에 관이 많은 그런 경우였던가 봐요. 그러니까 이 남자 저 남자 거치지 말고 마지막 남자만 취하라. 고로 늦게 결혼하라. 이런 말을 했던 거죠. 그 상담 뭐 철학을 했던 그분이 그러니까 엄마가 그 말을 듣고 그렇게 한 거예요. 딸은 말 잘 듣고. 관성의 입장에서 사주 상담가가 그렇게 조언을 했을 거예요. 근데 저는 마음에 안 듭니다. 저 같으면 이렇게 상담 안 하죠. 결혼을 하지 말고 재미있게 살아라. 그렇게 말했을 거예요. 혹은 궁합으로 해결할 수 있다. 좋은, 적합한 인연을 만나라. 이렇게 말해줬을 거예요. 인생 낭비잖아요. 도대체 왜 안전하게 말 잘 듣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온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웃기는 게 실제로 여자 사주에 관이 많은 사람 보잖아요. 그러면은 일찍 결혼하면은 이혼해야 되잖아요. 근데 한 남자랑 오래 삽니다. 또 어떤 경우는요. 나는 진짜 결혼하고 싶고 심지어 나는 사주에 관이 많아. 그런 사주가 있잖아요, 여자가. 근데 남자가 없어요. 결혼을 못 해요. 왜 그럴까요? 심지어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사주에 막 남자밖에 없어요. 진짜 남자 많아요. 그럼 결혼하면 되잖아요. 하나라도 골라가지고, 인연 돼가지고. 근데 남자를 무서워하거나 싫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겁재가 채가는 경우도 있고, 경쟁자. 남자가 줄줄이 사탕이라도 사주에 내가 사탕 껍질을 까서 먹어야 사탕 맛을 볼 수 있는 거죠. 그죠? 내가 사탕을 먹으려고 하면은 누가 뭐 채가 버린다든지 아니면 내가 사탕을 까서 먹고 싶지도 않다. 이런 마음도 들 수 있잖아요. 그런 심리적인 이야기까지 해보려고 합니다. 여자 사주의 인성은요, 관을 받아들이는 마음인 거예요. 남자를 받아들이는 거죠. 관인상생이라고 하죠. 정관의 정인이면 올바른 남자를 잘 받아들이는 현모양처 느낌입니다. 편인이면은 의심하는 성분이니까 좀 까탈스럽잖아요. 근데 편인의 원진, 귀문 이런 것까지 좀 합쳐져 있으면요. 관이 많아도 결혼하는 게 좀 쉽지가 않습니다. 뭐 나는 관이 있고 인성도 있다 그래도 이제 까다로운 거예요. 관이 많은 여성에게 남자가 너는 많을 거야. 너 이혼했니? 이렇게 물어본다면 그분은 아닌데 나는 한 남자랑 쭉 살아. 그런 경우도 진짜 실제로 많습니다. 인성이 없으면요. 남자를 안 받아들이니까 관이 많아도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무인성은. 그러니까 또 여성이 무관이 또 남편이 없는 것도 아니죠. 다 짝이 있는 거잖아요. 십성심리로 이 사람 무관의 마음자리부터 출발해서 보는 게 효과적입니다. 무인성이면요. 돈 되는 남자가 필요한 거지. 뭐 애정을 나눌 얘기 상대가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무인성은 그냥 생활되면 사는 겁니다. 또 여성이 관이 없고 사주에 관이 없어요. 근데 인성이 있어요. 그러면은 운에서 관이 오잖아요. 그러면 결혼해서 남편도 있고 직장도 가집니다. 그러나 관성이 없다 보니까 직장이나 남편성에 부침이 있죠. 운에서 관이 오면 그리고 관운이 가면 뭐 있다가 없어지는 형태로 갈 수 있고요. 그리고 무인성은 돈만 있으면 된다. 그런 마인드로 살아갈 확률이 많답니다. 무인성은 재성의 논리로 살 수 있는 사람이니까요. 잠시 그 마음을 십성심리로 들여다볼게요. 임신일주 장생이죠? 12운성 장생의 특징은 다시 설명하지 않을게요. 이 여성은요. 사주가 온통 관을 받아들이는 인성밖에 없어요. 그러면 관이 오면 받아들이고 관이 오면 남자가 많다입니다.
무인성은요, 관이 많아도 남자가 많지 않다니까요. 이 사람은 안 그런 거죠. 그런데 편인 장생의 12혼성 특징을 가진 순수한 사람이고요. 그 장생이니까 후원성이 필요한 사람이죠. 어렵게 돈 벌려고 하지는 않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좋지만 남자가 오면 받아들이니까 남자가 많은 거죠. 실제로 결혼 신고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많이 합니다. 남자가 많이 있습니다. 최소 2번 이상이죠. 기본이죠, 2번은. 그죠? 개인적으로 만나면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다음으로 구체적으로 2번 결혼할 수 있는 사람, 쉽게 얘기를 해볼게요. 그런 사주 이야기를 해볼게요. 일지는 배우자의 모습이에요. 배우자의 모습을 보려면 일지를 보는 거예요. 일단 배우자와 연관되는 글자, 그런 글자, 배우자 자리와 합, 충, 그 심리를 풀어보겠습니다. 관인상생적으로 풀 수 있는 사주부터 소개할게요. 일단 정해일주, 해중의 간목, 인성을 품은 정인을 품은 정관입니다. 남편이 정인의 사랑을 줍니다. 돈도 주죠. 천을 그인 정관이죠. 그런데 이제 만약에 정의 옆에 묘목, 편인이 있다. 그러면 정인이 편인 합이니까 순수한 마음이 아니고 의심하는 마음으로 남자 정관을 받아들이죠. 사주에 근데 시주에 또 묘목이 있다. 그러면은 그런 배우자와 다시 합을 하는 거죠. 2번 결혼할 수 있다입니다. 합이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글자가 있다면요. 배우자성이 2번이라는 뜻이기도 하니까요. 자영이라고 붙어 있지 않아도 좀 그런 자영적인 부분이 있을 수 있죠. 나는 정관을 2번 받아들일 수 있죠. 돈은 정관적으로 잘 버는 천을 긴 정관입니다. 갑오일주 상관이죠. 여자 팔자의 상관은 관을 치는 성분이죠. 시지에 오화가 하나 더 있다면 2번의 배우자성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김이울주 편관이에요. 식신이 옆에 있잖아요. 있으면 그때 편관을 해결해 줄 유금 식신이 좋은 거예요. 그래 2번 갈 수 있다예요. 내 어려움을 해결해 줄 식신적인 행위가 2번. 이 사람은 그걸 원하죠. 식신 제살해 줄 수 있는 남편을 거부할 수 없죠. 다음으로 편재적인 배우자가 자영으로 들어온 6월의 정유일주. 늦게 결혼해야 안착합니다. 정유일주가 한 번, 2번이잖아요. 배우자성이. 그 배우자 자리, 그 일지를 보는 거예요. 다음으로 신사일주인데요. 그 의심덩어리 사술 원진이 있잖아요. 고지식해서 용납도 못합니다. 내 정관과 또 겁재가 합을 하는 모습이잖아요. 병신합이죠? 다음으로 해월의 병진일주, 편관해수가 진토에 임묘합니다. 관대 식신 병진이니까요. 때려잡거나 물리치죠. 안 산다입니다. 원진 치는 남자를 식신 제살하죠. 그리고 비로소 자수 정관 남자를 만납니다. 남자 많습니다. 그죠? 그리고 자월의 병자, 정관이 2개잖아요. 내 일지 자수하고 똑같은 게. 2번 정관을 받아들이거나 아니면 한 번 갔다 온 배우자가 액땜일 수 있습니다. 그건 암시가 있는 거죠. 인성 없으면 꽝이에요. 기유일주, 유금이 2개죠. 사유축 2번, 그 이상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삼합이 되면. 그 남자는요, 배우자가 재성이잖아요. 남자는 근데 나가서 돈 버는 존재고 여자하고 좀 다르죠. 관이 배우자는 아니잖아요. 근데 남자가 재성 공망이면요, 사람은 참 좋습니다. 순수하잖아요. 근데 손만 잡고 오빠랑 자자 그러면 진짜 손만 잡고 잘 수가 있어요. 그러다가 그 타이밍을 놓칩니다. 그런 특성이 있으니까 그 재성 공망이라든지 무죄라든지 그러면요, 남자는 결혼이 되게 늦어요. 또 남자 입장에서 재성은 여자이기도 하고 돈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돈 없으면 여자도 없고 돈 있으면 여자도 있고 이런 논리도 사실 가능한 거예요. 근데 이제 나 돈 있어, 재성 있어. 그런데 이제 비견 겁재가 쫙 깔렸다. 그러면은 이제 합해서 나가는 거예요. 돈도 없습니다. 그런 모습도 봐야 되겠죠? 만약에 어떤 사주에 천간에 비겁이 있다면 배우자에 대한 한 번의 강탈 요소, 나누는 요소가 있답니다. 이혼수가 있다. 이런 거예요.
비견 겁재면은 어쨌든 나랑 재성을 나눠 가지거나 뭐 내 재성을 가져가는 그런 성분이잖아요. 청간 겁재가 그래요. 월간이면 더 심한 거죠. 그 경진일주인데 뭐 겁재가 나와 있다, 신금이 있다. 그러면 이제 이혼수가 있는 거예요. 내 인성이나 재성, 관성을 가져갈 수 있는 존재가 뭐 겁재 이런 거잖아요. 월간에 있으면은 좀 늘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제일 센 거죠. 월간 겁재가. 다음으로 어떤 그 이혼한 여자분이 이제 중년 돼가지고 남자를 좀 만나고 싶대요. 자기를 먹여 살릴 수 있는. 그래서 이제 그분 사주를 봤습니다. 이런 사주입니다. 신사일주예요. 근데 천간에 비견겁재를 쫙 깔았잖아요. 그러면 일단 배우자가 불안한 거죠. 이분 진짜 혼자 살겠죠. 근데 이제 이렇게 비견겁재가 많잖아요. 그러면은 재성이 없어야 돼요, 차라리. 있으면 이제 뭐 가져가는 거예요. 뭐 월주에 있으니까 형제 자매가 막 호시탐탐 노리고 자식 자리에도 겁재가 있잖아요. 돈 달라고 합니다. 경인 이러면 인사 형살이니까 그거 돈 달라고 자식이 아니까 그 인사로 싸우는 거죠. 배우자 진짜 불안해요. 결국은 없다니까요, 배우자가. 다음으로 편재일주, 신묘일주 사주를 소개해 보겠습니다. 묘신 귀문이에요. 내 소중한 편재가 그 신금, 뭐 겁재 있잖아요. 거기 합을 해가지고 가져가 버리니까 나는 미쳐버리겠다예요. 내 배우자와 겁재가 합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좀 배우자 자리가 불안해요. 배우자가 좀 안정적이지 않죠. 그러니까 미치지 괜히 미치겠습니까? 돈, 여자 다 그렇습니다. 내 일지, 배우자 자리에 원진 귀문이나 충, 형살 이런 거는 당연히 불리하겠죠. 그렇다고 뭐 없는 건 아니에요, 배우자가. 우리가 고전적인 명리학, 통상적인 부부 막 이런 걸로는 안 사는 거예요. 좀 특이하게, 다양하게, 좀 특별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부부 인연입니다. 그래야 한다입니다. 원진 귀문이다. 그럼 옆에 붙어 있으면 귀문, 원진이잖아요. 이제 못 산다니까요. 애증 이런 거예요. 나중에는 진짜 죽일 듯이 싸우고 헤어집니다. 충원진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내 일지를 막 안 좋게 하는 것들. 그러면 이제 남보기 좋은 부부 형태가 아닌 거예요. 서로 얼굴 볼 일이나 뭐 알콩달콩 끼고 여부당신하고 살아가는 건 불리하다는 말씀이죠. 그 반대로 살면 됩니다. 실제로 부부들이 여부당신 뭐 알러뷰 이렇게 사는 건 아니라고요. 가까이 들여다보면요. 눈에는 잘 못 살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따로국밥 같이 사든지 딴주머니 차고 살든지 아니면 남편이 자식 같아요. 부인이 친구 같고 엄마 같고 아니면 우리는 경제 공동체야. 동업자 마인드로 살기도 합니다. 진짜 더 좋은 건요. 서로 자기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살면 더 좋습니다. 일에 몰두하거나 서로 다른 일 하면 되겠죠? 일단 한 집에서 I love you 하고 살기는 힘들다. 이제 이런 사람도 있어요. 나 결혼 안 하고 싶어, 뭐 하고 싶어 이런 개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여자 팔자에 금이 많고 간여지동이다. 그러면은 좀 결혼하기 힘듭니다. 결혼을 받아들이지 않고 혼자 살 수도 있죠. 목이 금에 지잖아요. 그러니까 정임합, 목 그러면은 목은 생명 탄생의 기운이고 정임합은 남녀간의 종족 번식이고 그 결과가 목이고 간목이고 근데 금이 너무 많으면요 그 목이 살 수가 없으니까 그래요. 신월의 경신이라든지 유월의 신유라든지 배우자성이 좀 불리하잖아요. 같이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왜 같이 살까요? 일반적인 형태가 아니라 특이한 형태로 사는 거예요. 남보기에는 특이하게 보이는 거죠. 정리해 보겠습니다. 배우자성이 별로인, 불리한 사람, 사주로 식상 발달 여성, 일단 불리합니다. 그리고 관성 공망, 남자가 공망이에요. 그리고 무관성,
남자 없는 마음, 그리고 월간, 비겁, 겁재 이런 거, 그리고 관살 혼잡, 그리고 배우자 일지, 충, 원진. 어쨌든 내 일지를 자극하는 나쁜 것들은 별로 안 좋은 거예요. 내 배우자 정관이나 재성이 비겁과 합을 한 경우. 또 특히나 중요한 게요. 뭐 일지 백호, 또 일주마다 관성인묘 일주도 있습니다. 고란살, 천살, 뭐 인사신, 축술미, 형살 중중한 사람들. 배우자성 별로 안 좋은 거예요. 근데요, 잘 사는 사람도 많아요. 왜 잘 사는지 궁합으로 다시 풀 기회가 있으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뭐 어떤 사람이 난 이런 것 안 좋은 거 다 갖고 있어 막 이런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어찌어찌 잘 살고 있어요. 그러면요, 사주, 그 사람 사주를 보면요, 그 합하는 글자가 분명히 있습니다. 시주에, 시지에 합하는 글자 있으면 좋잖아요. 아, 나는 그 월지 또 연지 이런 거 진짜 아우 뒤죽박죽이야. 근데 시주 하나 좋아. 그러면 시주는 내 가정이고 내 자식이고 내 미래잖아요. 그러면 그곳에 집중하면서 사는 사람일 거예요. 요즘 같은 세상에는요, 월지보다 시지, 이게 좋은 게 진짜 좋은 거예요. 시지가 좋다는 건요, 내가 쉬고 숨 쉬고 힐링하고 내 희망이 있고 그리고 내 가정이잖아요. 그곳으로 내가 힘들면 도망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지도 중요하다. 처음 이 공부를 하면서 자기 사주를 보면은 참 걸리는 것도 많고 진짜 알아서 병이라고 한숨이 나오죠. 안 좋은 것만 보이잖아요. 아니, 안 좋다고 말 안 하고요. 이렇게 바꿀게요. 이 세상 살기에 불편한 것만 보이잖아요. 근데 불편한 만큼 많이 경험하고 느끼고 내 영혼의 자원이 풍부해진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말하면 진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은 저를 욕을 할까요? 제 생각을 그래도 말해볼게요. 어차피 한번 왔다 가는 거, 내 사주 보니까 나 이렇게 살다 가라고? 이게 미션이구먼. 그래, 그래, 한번 해보지 이럴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나는 왜 이런 인생을 살게 되는 거지? 그러면 자신과 대화도 하게 되고, 내가 어떤 말이나 행동을 하면서, 때로는 스스로 웃음이 나기도 하는 그런 마음도 들죠. 아, 내가 이런 경향 때문에 이런 오지랖을 또 떨고 있구나. 그런 생각도 하죠. 만약에 내가 내 배우자와 싸우고 있다. 쟤는 진짜 나쁜 애야. 그러면 그런 내 모습을 TV 화면으로 가만히 지켜보는 마음. 그런 자기 객관화를 할 수가 있답니다. 보니까 제3자의 눈으로 보니까 향단이 찢은 내가 다 하면서 춘향의 대접을 받으려고 하고 있구나. 자기 객관화라고 하기도 하고 역지사지 하는 마음이라고 하기도 하죠. 그런 의미의 명언이나 좋은 말 많습니다. 그런데 인간이라서 잘 안 될 때가 있죠. 그래서 제가 남에게 고치라 이런 얘기는 아니고요. 잘 맞춰서 잘 헤아려서 잘 살아라 이런 뜻입니다. 내 인생의 중요한 부분인 배우자잖아요. 그러면 이제 배우자를 보는 조금의 힌트는 될 수가 있겠죠. 사람 사는 거 다 지지고 볶고 그러고 살아가는 거죠. 저는 성시경의 노랫말 중에서 너를 만나서 나는 빈틈없이 행복해. 남김없이 고마워. 이런 노래 구절이 있어요. 그런 게 정말 있어? 남녀 관계에서? 정말 그런 거 있나요? 근데 이제 이게 지속된다면 의처증, 의부증이잖아요. 안 그런가요? 다 남이거든요. 나쁜 말로 하면 남이고 좋은 말로 하면은 좀 존중해줘야 돼요. 내가 맘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죠. 배우자는 진짜 중요해요. 자기 인생을 한번 바꿀 수 있는 기회가 결혼이잖아요. 자기 약점을 보완해줄 인연을 배우자로 만나면 인생이 진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참말로 배우자를 고를 때요. 내 마음이 시키는 것과 내가 내키는 것, 그것과 내가 잘 살 수 인연은 다르답니다. 근데 이제 맘대로 안 된다는 내 인생에 함정이 있죠. 조건은 너무 좋은데 내 마음에 안 들어. 이럴 수 있잖아요. 특히 배우자를 잘 만나야 되는 사람, 일지백호들. 을축은 백호 아니지만 어쨌든 갑진, 무진, 정축 이런 사람들 좀 위험하잖아요. 을축은 백호는 아니지만 그런 암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일주들이 좀 꽤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을축과 갑진.
관성을 임묘하죠. 남편을 임묘한다는 말은요, 좀 갈 수도 있다는 말도 되고, 남편이 힘을 못 쓴다 이런 말도 됩니다. 제 근처에 가까운 어르신 인생을 들여다보면요, 참 그래요. 두 분이 잘못 만나신 거예요. 할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거든요. 남편이 갑진이 할머니예요. 그러니까 술토일지를 가진 갑술을 또 만난 거예요. 남편으로. 그렇게 사신 건데 남편이 일찍 가셨습니다. 술만 드시다가. 최소한 이렇게는 안 만나야죠. 일단 만났다 그러면 생명보험을 몽땅 들든가 아니면은 떨어져 살든지 어떻게 해야 되겠죠? 또 일지양인들 그냥 일반적으로 일지양인 보험 필수야 이렇게 말하잖아요. 양인이 내가 잘 나가잖아요. 그럼 배우자가 아파요. 영상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평소보다 엄청 길어졌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 앞으로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